코인 왕자입니다. 자, 오늘은 중요한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붕괴값입니다. 어디가 깨지면 안 되는지. 이거는 사실 중요한 게 필수로 봐야 됩니다. 특히 단타 치시거나 나는 시장이 좀 밀리면 비중 축소할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1번을 무조건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상승 구조예요. 단기 형태로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면 얼마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 그 올라간 자리에서 돌파가 된다면 그 다음 자리는 어디가 될 건지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메인 보기 전에 그 전에 그 추세 돌파가 이렇게 이어지고 나서 붕괴가 한번 나타났었죠. 11월 17일 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깨져가지고 지금 상단 돌파 시도를 해주는데 올라타지 못하고 있어요. 이 추세선을 사실상은 올라타야지 본격적인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비트코인하고 대형 코인들은. 근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죠. 오늘까지도 마찬가지로 중소형 코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많이 올라간 코인들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비트는 일단 여기가 뚫리기 직전에 바닥 형태의 구조를 나타내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봉으로 돌아와서 보면 17일 이후에 바닥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계속 박스권이에요. 이게 상단 돌파가 안 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뭔가 이제 시도는 해주는데 넘어가 주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횟수로 보면은 하나, 둘, 세 번째 시도했는데 돌파 확정이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여기가 돌파 확정이 나버렸으면 아까 봤던 전체 주봉의 전체 추세에 좀 가까워지거나 뚫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았거든요. 여기를 지금 이제 넘어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 시점에서 반등이 나와준다면 지금 값이 여기니까 다시 여기까지 대략 94,000달러 정도 단기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단기 상승. 자, 그러면 이번에 단기 상승이 뚫린다고 가정했을 때는 얼마까지 갈 수 있냐? 여기 뚫리면 사실 여기가 뚫려버리면 이걸 다시 주봉으로 돌아와서 보면 그 추세가 올라타는 개념이 되거든요. 정확한 건 이제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이번 고점을 보면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고점이 94,700달러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만약에 일봉에서 봤었던 지금 박스권 형태의 저항이 뚫려버리게 되면 사실상 전체 추세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상승으로 봤을 때는 단기 반등이 94,000까지 가능할 것 같고, 여기에 올라타게 된다 그러면 이제 공간 자체가 많이 높아져요. 전체 고점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여기 머물렀던 뭐 13만, 12만 이 구간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올라타게 되면은 다시 전체 붕괴 이후에 돌파 초기 자리가 되니까 저점으로 잡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이 맥스가 12만원에서 13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이제 상승 쪽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승 쪽. 자, 그 다음에 다시 일봉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결국에는 이번에 여기가 뚫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에, 뚫리지 않는다면 시장이 좋아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뭐 대략 그냥 약으로 잡아서 94,000달러 정도 되니까 이 부분을 좀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상승으로 보시는 분들은.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1번으로 얘기했던 붕괴값인데, 지금 붕괴값이 이렇게 봤을 때 이걸 이제 오름세로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데요. 17일 날 시장이 망가지고 나서 자, 저점을 딛고 점점 올라가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이나 장중에는 얘가 깨져요. 그래서 그 기준치 이하로만 밀리고 하는데 결국 종가로는 다 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봤었던 상단도 3번 정도 왔고요. 바닥도 3번 정도 딛고 아직 바닥을 안 오고 있습니다. 뭐 이번 주, 다음 주 찍어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결국에 바닥이 점점 어떻게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손절을 반드시 잡으실 분들이나 비중 축소를 해야 된다면 이 흰 선이 망가져야 됩니다. 자, 다시 이 흰 선이 망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꼭 흰 선이 예를 들어서 이쪽 값이 만약에 내려왔다면 얘를 100으로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를 100에
100이 깨지면 손절하면 되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면 얘가 오늘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는 이 값이 되겠지만 반등 나왔다가 여기 내려오면 가격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을 그어 놓고 이 선이 전체적으로 깨지는 첫 지점이 언제가 되냐? 이날 손절하거나 비중 축소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때 가서 단타 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비중 축소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때 가서 축소를 하지 않으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냐면 다시 저점을 시도하게 될 거예요. 많이 빠지면 여기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비트 입장이기 때문에 붕괴 시점 이후로 첫 선까지는 6%입니다. 크죠? 그 밑선까지는 거의 10%가 돼요. 그래서 여기 초기에 잘라주지 못하면 하락폭이 대폭 상향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변곡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중요한 구간에 갇혀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삼각 세기 형태로 좀 갇혀 있죠. 이렇게 노란 선을 보게 되면 이 구간 안에 갇혀 있는데 뚫리게 되면 윗공간도 만만치 않게 크고 밑으로 깨지게 되면 밑에 공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현재 비트코인이 지켜주고 있는 가격선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인 거는 이 구간 안에서는 얼마든지 조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위로 뚫리거나 밑으로 깨지기 전까지 현재 위치에서는 특별하게 대응할 게 없어요. 일단 지켜보는 구간입니다. 왜? 팩트는 저점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고점이 높아지고 있으면 이거 좀 골치가 아파져요. 머리가 아픈 상태인데 왜냐면 고점이 높아지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캔들이 맞고 떨어지면 자꾸 그 다음 고점이 또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뚫어줘야 될 자리가 점점 올라가게 되는 개념인 반면에 현재 고점은 고정이 돼 있습니다. 이거 하나 좀 가능성이 있겠죠? 이거 하나. 그러니까 좋게 볼 수 있다면 이거 하나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밑으로 봤을 때는 저점에 대한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언젠가는 이 쐐기 형태 자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구간 안에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죠? 결국에는 시간을 얘가 아무리 길게 끌어봐야 1월 말일입니다. 정말 길게 가면 2월 첫째 주가 될 것 같아요. 현재 이제 이 캔들상 범위로 보게 되면 기간이 2월 4일이나 5일까지 나오니까 2월 4일에서 정말 길게 가면 그죠? 5일 정도까지의 최종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2월 달 가기 전에 최종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추가 타격을 받게 되면 하락폭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보는 관점은 이래요. 저는 사실 비트코인이나 대형 코인도 있기는 한데, 중소형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이 구간에서 보게 되면 11월이잖아요. 11월. 중순부터 현재까지잖아요. 1월 달. 지금 이 사이에 들어오면서 비트는 갇혀 있잖아요. 정확하게. 그런데 알트코인들 움직임은 적당히 가지 않고 있습니다. 맞죠? 적당히 움직이고 있는 코인들이 있고 시세 분출되고 있는 코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은 이제 뭘로 좀 봐야 되냐면 알트 시세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아직까지 주고 있다. 그래서 길게 간다 그러면 1월 말까지 비트가 상단 돌파면 뭐 땡큐예요. 이건 걱정할 게 없는데 만약에 하단이 깨진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알트 전체 상승 주기가 잠깐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상승이 끝났다 이게 아니고 단기 반등 이후에 조정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상단이 뚫리게 된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여기서는 뭐 계속 논다 그러면 알트코인들이 계속 돌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뚫렸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부터 대형, 중형, 소형 코인들까지 전체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비트가 여기 뚫리면 비트 주도가 되지 않을까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에 비트코인 동향을 보면은 비트가 넘어가 주지 못한 절정 구간에 이제 돌파가 만들어졌을 때 알트코인들이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과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21년도에 강했던 이유가 그때 비트코인이 지 혼자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그죠? 월봉으로 보면 자기 혼자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사실상 이제 월봉으로 그냥 봐서 그러지 주봉에서 보게 되면은 이 사이클 주기가 여기였습니다.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알트코인들이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일정 구간을 돌파시켜주고 조정을 받았다가 터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조정 때부터 알트코인들은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보면 비트코인이 그 전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여기까지 잘 올라갔습니다. 사실상 고점이죠. 근데 고점에서 새로운 돌파를 만들어 주고 나서 전체 시세가 좀 더 뚜렷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일봉상에서 봤을 때는 현재 자리에서 쐐기 형태에서 좀 놀다가 이렇게 좀 놀고 있다가 만약에 방향이 조금 더 구체화된다 그러면 이번에 비트가 뚫리는 94,000달러 대략적으로 이 구간이 뚫리는 순간에 알트코인들이 조금 더 강하게 돌파될 수 있다는 부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반면에 깨져야 되는 값은 고정이 아니고 계속 캔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뭐 오늘 깨지든 내일 깨지든 다음 주 깨지든 가격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붕괴되는 초기 시점에 종가 형태를 보고 최종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